네, 제가 맡은 부분은 어텐션인데요. 이제 어텐션이 맨 처음에는 전 딱 하나만 있는 건 줄 알았어요. 근데 이 메커니즘이, 논문에 따라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두 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, 나중에는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앞에서 효정님이 설명해 주신 거와 같이 RNN, LSTM, 시퀀스 투 시퀀스, 그 다음에 어테인션, 얘를 기반으로 해서 트랜스포머 이런 식으로 쭉 그 기계 번역이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요. 이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를 갖고 인코더, 디코더 개념을 이용을 한 게 그 시퀀스 투 시퀀스의 기본 개념이라고 한다면,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시퀀스 투 시퀀스가 넘지 못한 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긴 문장을 하나의 고정된 크기의 벡터에 압축하려고 하니까 아까 효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뒤쪽의 정보들이 더 많이 담기게 되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송아님이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RNN의 그 인코더, 디코더 부분을 학습을 받아 나온 어텐션에서는 얘가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울기 소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어텐션이 아이디어가 이제 나오게 된 거라고 하고요. 이제 어텐션의 그 기본 아이디어는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가 이제 전체를 컨텍스트 벡터에 담아서 디코딩 하는데 그 정보를 사용을 했다면 그 디코더에서는 이 하나하나의 그 단어를 예측하는 매 시점에서 그 인코더가 갖고 있는 히든 레이어의 그 문장의 정보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매번 정보를 갖다가 갖고 계산을 하는 게 다른 점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똑같은 거를 갖다가 여러 번 할 필요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 각각의 그 디코딩 부분에서 그 인코딩 부분을 참고를 할 때 다 동일한 비율로 참고하는 게 아니라 각 시점에서 예측해야 할 단어와 연관이 있는 부분이, 즉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가라는 거를 갖다가 계산을 해서 보는 게 그게 이제 어텐션의 기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어텐션 함수가 딱 이렇게 나왔나 봐요. 일단 어텐션 함수라는 거는 그 어떤 쿼리에 대해서 그 키와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고 이 유사도를 키와 매핑되어 있는 그 값에 반영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요 밸류들을 다 합합니다.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쿼리와 키들의 그 유사도의 어떠한 값의 합을 어텐션 밸류라고 하는데요. 그 뒤에서 설명을 해 드릴 그 용어들을 좀 이렇게 통일을 해 본다면 그 쿼리는 그 디코더 부분의 히든 레이어가 될 거고요. 키는 인코더 부분의 히든 레이어가 되고요. 어텐션 메커니즘에서는 이 밸류들 1, 2, 3는 어텐션 스코어가 되고 이것들의 어떤 합으로 이렇게 표현한 값이 이제 어텐션 밸류가 됩니다. 그 어텐션 밸류는 왜 구하냐? 왜 구하냐면 어떤 t 시점에서 그 예측값 y 해트를 좀 더 잘 예측하기 위해서 이 어텐션 밸류를 사용을 해서 잘 예측할 수 있었고,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어텐션 밸류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. 뒤에서부터 이제 설명드릴 루옹의 어텐션 메커니즘은 이 쿼리가 그 t 시점의 그 디코더 응익 상태입니다. 그 뒤에서 받아 나오는 t-1 시점이거든요. 다른 거는 같습니다. 그거만 좀 기억하고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제 어텐션을 우리가 그 유사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루옹은 이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다트 프로덕션, 그러니까 행렬의 내적을 구했고요.
이 바다나우 같은 경우는 그 인코더 부분에 그 RMN 또는 LSTM을 학습을 시켜서 이 가중치를 구했는데요. 이 가중치에 각각의 그 인코더 히든 레이어, 디코더 히든 레이어 더한 다음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흘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를 또 곱해서 이 스코어를 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다양한 그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는 기법들이 이렇게 그 위키독스에 소개가 되어 있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제 잘 표현한 이 도표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다 프로덕션을 통해서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키가 됐고 어텐션 스코어들을 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텐션 밸류를 구하고 얘를 통해서 이제 그 t 시점에 그 디코더 부분의 출력 값을 이 어텐션 밸류를 통해서 잘 예측해 보자 라는 게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 간략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그 t 시점에서의 그 단어를 그 번역이라고 하죠. 번역할 때 그 t 시점에서의 단어를 잘 예측하기 위해서 어텐션 값 AT를 구하는 게 지금의 목적인데요. 그러려면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먼저 구하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현재 시점에서의 그 디코더의 은닉 상태를 ST라고 이름을 붙이고 얘를 트랜스포즈해서 각각의 그 인코더와의 히든 레이어와 그 내적을 합니다. 다 프로덕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행령을 곱하면 이제 스칼라 값이 나오게 되고요. 얘를 갖다가 어텐션 스코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이렇게 구한다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. 이제 전체 관계도 중에서 이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, 어텐션 스코어가 의미하는 바는 이 디코더 시점 t에서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 그 인코더의 모든 은닉 상태의 각각이 그 디코더 현재 t 시점의 은닉 상태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단하고 계산하는 어떤 스코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이제 어텐션 스코어들을 구했죠. 그래서 이제 어텐션 스코어들의 모음값을 행렬의 값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모음값을 2의 t라고 정의를 합니다. 그리고 이 2의 t를 그 소프트맥스 함수에 흘려보내서 그 모든 값을 합하면 1이 되는 확률 분포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0.1, 0.4, 0.1, 0.4 이런 식으로요. 얘를 갖다가 그 각각의 값을 어텐션 가중치라고 하고요. 이 이 소프트맥스의 그 아까의 그 어텐션 스코어들의 값을 모음을 흘려보낸 거를 알파 t라고 하는데요. 이 알파 t는 그 디코더의 시점 t에서 어텐션 가중치의 모음값입니다. 모음값인 뭐라고요?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텐션 스코어를 구했고 소프트맥스에 흘려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구했습니다. 즉 각각의 가중치들을 구했어요. 합하면 1이 되는 값으로.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텐션을 그 디스트리뷰션을 구했고요. 이 값들을 그 인코더의 그 은닉 상태를 곱해줍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가중치를 곱한 전체의 합을 이렇게 다 구해주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어텐션 밸류를 구할 수 있는 거죠. 즉, 그 인코더의 은닉 상태와 어텐션 가중치들을 다 구했잖아요. 요거를 그 히든 레이어랑 다 가까이 곱해줘서 이걸 모두 썸을 해주면 그게 바로 어텐션 밸류가 되는 겁니다. 어디 시점에서요? 이 디코더의 T 시점에서. 네. 그리고 이제 어텐션 밸류를 구하고 이제 Y 값을 예측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 어텐션 밸류를
예측 연산의 입력으로 사용을 하는데요. 그럼으로써 이제 y 값을 y 예측치를 y het를 좀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어텐션 메커니즘의 그 기본 아이디어고 핵심인데, 그러면 이 어텐션 밸류를 어떻게 그 y 값을 예측하는 데 이용을 하냐면, 맨 처음에 이제 어텐션 밸류를 구한 at랑 그 t 시점에서의 그 LSTM 어, 그 디코더에 흘려보낸 그 히든 레이어, 이게 ST죠. T 시점에 그 히든 레이어입니다. 얘를 갖다가 두 개를 같이 붙여서 VT 시gnal을 만들어줍니다. 이 약간 식두식이랑은 조금 다른데요. 오히려 그 바다나우가 얘는 ST-1을 또 사용을 하기 때문에 C2C랑은 좀 더 비슷한 것 같고, 어쨌든 루옹의 논문에서는 T 시점에서의 인코더 히든 레이어와 어텐션 밸류들을 콘캐드 시켜서 그 Y 값을 예측하는데 사용을 합니다. 자, 근데 이제 논문에서는 이 VT를 바로 출력축으로 보내지 않고요. 한 번 더 그 연산을 추가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VT에서 그 LSTM의 그 가중치 값을 곱한 다음에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그 흘려보내서 이게 제가 물결을 읽는 거를 잘 까먹었는데 이게 틸트였나 모르겠어요. 하여튼 그 S 틸트 값을 구한 다음에 이 그 S 틸트와 가중치와 편향을 합한 값을 소프트맥스 함수에 흘려보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Y 값을 출력 값을 예측하는데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어텐션 값을 한 번 더 신경망 계산을 해서 그 예측하는 값의 그 최종 입력 값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. 여기까지가 이제 쭉 루옹의 그 답 프로덕션을 이용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는 그 논문의 이 줄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거는 이제 바다나우 어텐션인데요. 바다나우 어텐션은 그 쿼리키 밸류에서 그 다른 거는 다 똑같고 쿼리가 그 t-1 시점의 디코더의 은닉 히든 레이어를 이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리는데요.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 똑같이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는 걸로 그 시작을 하는데요. 앞에서 이제 잠깐 보여드렸던 거와 같이 루옹은 다 프로덕션을 사용을 했고, 얘는 그 학스텐 LCM 디코더의 그 가중치를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이 가중치랑 그 인코더의 히든 레이어를 곱해서 값을 구해내고요. 거기다가 뭘 더하냐면 그 디코더의 어느 시점? t-1 시점에 그 히든 레이어에다가 그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이제 평렬을 하나 만들어내게 됩니다. 요거를 더한 다음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흘려보내서 해서 이제 값을 얻어내게 되죠. 거기다가 또 뭐를 곱해주나요? 그 학습된 가중치의 그 트랜스포즈를 해갖고 이제 결과적으로 어텐션 스코어를 이런 식으로 앞에 부분과는 좀 다르게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이제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의 그 가중치들의 값에 각각 히든 레이어와 곱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텐션 밸류를 구하는데요. 그 바다나우 논문에서는 이제 이 그 어텐션 밸류가 이 문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그 시쪽식에서 이제 그 명명했던 그 컨텍스트 벡터라고도 같이 부른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달라요. 여기서는 이제 그 LSTM 다음에 ST를 그 디코더의 그 히든 레이어를 사용을 했는데 와 그 어텐션 밸류를 갖다가 컨캣을 했는데
그 받아 나온 어텐션 메커니즘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 구한 어텐션 밸류, 즉 컨텍스트 벡터와 그 인베딩 값, t 시점에서의 그 인풋 값, 인베딩 값을 컨캣을 합니다. 그런 다음에 얘와 컨캣한 벡터와 그 t-1 시점에 그 히든 레이어를 LSTM에 흘려보내서 ST 값을 구하고 그 현재 시점에 새로운 그 Y 값을 예측하기 위한 입력 값으로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이제 그 갖고 온 이미지이긴 한데요.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를 조금 더 그 오버뷰 할 수 있어서 갖고 와봤고요. 이제 한번 이제 차근차근 보시면 LSTM 또는 RNN의 그 학습된 거를 갖다가 이제 히든 레이어를 이제 하나는 포워드, 하나는 백워드로 해갖고 요거를 또 컨캣을 해서 전체 그 히든 레이어로 사용을 했습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히든 레이어의 각각에 대한 것과 그 이 디코더의 그 각각의 ST-1이겠죠. 그 앞에 값을 통해서 이제 요 수식을 통해서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고 어텐션 스코어를 통해서 요게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 모양이죠. 그래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고 이 가중치와 그 인코더의 히든 값을 통해서 이 그 어텐션 밸류를 구하죠. 그러니까 그 현재의 어텐션 밸류와 근데 그 전에 그 t-1 시점의 그 출력값과 t-1 시점의 히든 레이어, 디코더의 히든 레이어 값을 어떠한 선형함수를 통해서 현 시점 t 시점에 그 디코더의 히든 레이어를 구하고 값을 구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y 값을 t 시점에서의 그 출력값 y 값을 예측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얘가 조금 더 이제 기본 베이스로 이코더 디코더 부분에 이제 LSTM이나 RNN을 이용을 했다는 게 좀 식2식의 어떤 구조를 갖고 왔고 그 다음에 t 시점에 어떤 출력값을 예측함에 있어서 이제 앞단에 t-1점에 1 시점에 그 디코더 부분의 히든 레이어를 이렇게 인풋 값으로 사용을 했다는 게 조금 식2식의 구조랑 조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. 기존의 RNN이나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받아 나온 어텐션은 이렇게 그 일러스트레이션 돼 있는 이제 설명 듣고 이거 보니까 또 되게 좀 복잡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그 디코더 부분의 이 인풋 값으로 컨텍스트 벡터와 이 그 인베딩 된 값을 넣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아웃풋 값을 구한다는 이 메커니즘 그 플로우 이미지고요.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가면 먼저 설명했던 루옹 그 어텐션 메커니즘은 이 디코더 부분에서 나온 그 컨텍스트 벡터랑 이렇게 앞 인코더에서 계산한 그 어텐션 밸류랑 그 다음에 이제 t 시점에서 디코더에서 계산된 그 히든 스테이트랑 같이 컨텍스트를 해서 프리딕션을 하고 근데 받아 나오는 t-1 시점에서 어텐션 밸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베딩 값을 인풋을 해서 그 여기서 그 디코더에 흘려보내는데 또한 t-1 시점에 히든 레이어를 갖다 같이 입력을 해서 이제 프리딕션을 하는 요 두 부분 그 어텐션 밸류를 구하는 것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구한 다음에 이제 y 값을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거를 요 그림을 보시고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빨리 끝나는. 그래서 이제 그 어텐션 메커니즘의 의의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한 장표로 이제 요약을 한 거를 갖고 와 봤는데요.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어떤 확률과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접근 방식이었다고 하고요. 결론적으로 그 C2식이나
다른 뭐 RNN, LSTM의 그 단점이었던 그 긴 그 시퀀스가 있었을 때에 그 각각의 뒤에 값이 더 가중치가 또는 그 정보가 많이 들어가는 그 이 롱 디펜던시즈의 문제를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. 네. 왜냐하면 이제 얘는 쭉 해갖고 한 번에 탁 넘기지만 얘는 각각 출력값을 계산할 때마다 이제 중요도를 또는 유사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계산을 해갖고 각각의 출력값을 이제 탕탕탕탕 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. 네.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. 요 링크는 올려드릴 텐데 이제 제가 그 참고한 논문을 요거 앞에 게 받아 나온 데이션이고 거기에 대한 그 뭐 코랩이라던가 네,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혹시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제가 참고한 영상과 그 논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질문 있으세요?